이게 바로 공매의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점을 내가 찾아냈다. 경쟁이 확실히 줄 거니까 그만큼 내 수익은 높아지겠죠. 플렉스님 공매의 네. 경우에 재산 명세서만 보고 권리 분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매는 보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게 다 임차인들 있는 경우에 권리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명세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요. 재산 명세는 보면 첫 매각기일,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열람을 할 수가 있죠. 공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명세가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재산 명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재산 명세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시면 돼요. 경매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허점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매 재산 명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죠.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고창에 있는 빌라예요.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제일 빠른 날짜니까 21년 10월 29일 고창 군청이네요. 21년 10월 29일 압류가 가장 빠른 날짜예요. 21년 10월 29일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전입 날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확정일자 배분 요구 다 돼 있으니까 배분 후에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이 있죠. 임차인이 채권 신고한 현황이거든요. 보면 전입이 2020년 12월 달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2023년 3월 달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증금은 1억 6,500. 배분 요구 일자 23년 6월 16일. 배분 요구 종기일자는 7월 달이죠. 다 배분 요구도 종기일 이내에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분 받아가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죠. 배분 받아가는 날짜는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에요. 경매랑 똑같죠. 네. 그러면 임차인의 돈 받아가는 날짜가 언제죠? 늦은 날이니까 확정일자 날짜로 23년 3월 5일이 예. 되겠네요. 23년 3월 5일이에요. 23년 3월.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23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분 받아가는 순서를 보면 되죠. 우리가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설정일이죠. 압류 같은 경우에는 등기 설정일이 아닌 법정기일 납부기한 시작 날짜예요. 시작 날짜.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요 세 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보면 여기는 근저당은 없어요. 압류가 있죠. 압류 설정일이 있고 법정기일 시작일 요 날짜 그리고 요 날짜 여기 이렇게 날짜 있죠. 23년 3월보다 늦은 날 있나요? 없습니다. 늦은 날 없죠. 네. 그러면 요 6,300, 900 그리고 800 해서 한 8,100만 원에서 8,200만 원.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금액은 8,100에서 8,200 정도는 먼저 받아가요.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금액이 8,100만 원은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쉽게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권리 분석은 이제 끝내거든요. 이러고 물건은 패스를 보통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게 확정일자가 23년 3월 달이었죠. 이 사람 임차권 등기가 23년 1월에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좀 처음 보는 경우 같네요. 말이 안 돼요. 23년 1월 달에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그 뒤에 받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 등본 을구에 실리죠. 을구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전입이 20년 12월 3일, 확정일자가 21년 3월 5일이죠. 아까 재산명세 확정일자는 23년 3월 달이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21년 3월이에요. 재산명세가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효력이 있는 건 등기부 등본이 효력이 더 있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등기부 등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명세랑 등기부 등본이랑 다른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권리 분석은 다 요 재산 명세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압류 재산 같은 경우에 캠코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게 바로 공매의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점을 내가 찾아냈다. 그러면 경쟁이 확실히 줄 거니까 그만큼 내 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찾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거의 안 나오진 않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 명세를 주로 보되 공매는 실수도 가끔 한다. 그거는 꼭 알아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겠네요. 뭐 꼭 보시면 좋긴 네. 하죠. 꼭 네. 보시면 좋긴 하지만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재산 명세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거의 끝내긴 하거든요. 끝내긴 하지만 재산 명세를 보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확인을 한다? 그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물건을 보되 경매 같은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가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실수도 한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이 상이할 때 이런 경우에는 캠코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캠코에 만약에 전화를 하게 되면 네. 확정일자 날짜를 다시 바꿔주거든요. 바꿔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시 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욕심이 난다? 그러면 입찰하기 직전에 그때 캠코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렉스님 오늘 공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다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